그 다음에 재매각, 재경매 입찰 금액 어떻게 하면 될까? 요거 앞에 물건들 본 거 중에서 요것도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그 낙찰 사례 분석했을 때 재매각, 재경매 들어갈 때 입찰자 숫자가 한 명 단독 입찰한 거 있었죠. 뭐 101호, 102호, 103호. 근데 최저가보다 좀 많이 쓰였잖아요. 그렇죠? 최저가보다 많이 쓰는 것 중에서 단독 입찰로 해서 된 낙찰 물건이 있어요. 그때는 재매각 사건은 만일에 64%에서 낙찰됐는데 다시 재매각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64%로 진행되거든요. 최저 입찰가는. 만일에 80%에 누군가 낙찰받았는데 이게 잔금 납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재매각, 재경매 들어가면 똑같이 80%에서 시작해요. 다시 진행할 때. 그러면 잔금 납부 안 하면 한 2달 정도 뒤에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면 단독 입찰로 낙찰된 물건이 재매각 들어가는 거 있죠. 그는 거의 대부분 다 최소한 절반 이상 유찰돼요. 그러면 80%에서 낙찰받았는데 80%에서 누군가 낙찰받았는데 뭐 좀 높게 된 거 있잖아요. 85%, 87%, 90% 이렇게 한 거는 80%그 다음에 진행될 때 아무도 입찰 안 해요. 전문가들은. 그럼 언제? 64% 떨어지면 그때 입찰해요. 자, 재매각 사건, 재경매 사건의 생리를 잘 아시면 낙찰을 정말 싸게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재매각 사건은 사람들이 겁을 내요. 저 사람은 입찰 보증금을 5천만 원 날렸는데 8천만 원 날렸는데 6,400만 원 날렸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고요. 걱정을 해서 입찰자 숫자가 적어져요. 보통은. 앞에 우리 물건 사례 중에서 보면 4명인가 입찰했는데 그 다음에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있거든요. 51% 최저가, 64% 최저가에서 뭐 70몇 프로 낙찰됐는데 단독으로 41% 이렇게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. 그런데 자, 그러면 재매각 사건, 재경매 사건이다 이러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입찰 보증금을 20% 걸어야 돼요. 최저 입찰 금액에. 그러면 만일에 최저 입찰 금액이 8억이다 이러면은 8억에 10% 원래 일반적으로 할 때는 10% 8천만 원 그래야 되는데 8억에 20%면 1억 1천을 입찰 보증금으로 걸어야 돼요. 20% 이상 넣으면 돼요. 이상. 그러면 이거 잘못 받으면 나는 1억 6천 날리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입찰을 잘 안 해요. 겁이 나가지고 무슨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. 근데 이제 원칙은 입찰 보증금이 재매각 사건 20%인데 법원에 따라서 그냥 10%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경남 쪽에 뭐 창원 법원이라든지 뭐 김해 입찰하고 이런 거 할 때. 그래서 근데 원칙은 재매각 사건은 입찰 보증금 20%예요. 20%. 자, 그러면 자, 단독 입찰로 했는데 최저 입찰가보다 좀 높게 적은 거는 한번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. 그럼 싸게 받을 수 있죠. 자, 그런데 단독 입찰로 좀 높게 적은 물건 말고 좀 여러 명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. 여러 명. 그러면 51%에서 한 6명 정도 들어갔어요.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쳤어. 51%의 최저 입찰가인데 55%, 57%, 뭐 62% 이렇게 여러 명이 적었어요. 그런데 잔금을 안 쳐서 재매각 사건으로 들어갔어요. 재경매로 입찰 보증금 날리고. 그럼 입찰 보증금 날린 이 돈은 소유주한테 가거든요. 한 번은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 안 하면은 매각 허가가 안 나거든요. 매각 허가 안 나면은 낙찰 취소되는데 낙찰 취소되면 그냥 끝나면 되는데 입찰 보증금 날려요.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. 그런데 농지 중에서 간혹가다 이런 게 있거든요. 지목은 농지인데 특히 강서구 대저동 이런 데 보면
뭐 고물상 쓰고 있다든지 오염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지목은 전답 가수원 중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농지적 허가를 안 내줘요. 그러면은 농지적 허가를 못 받아서 잔금 납부를 못하면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20%, 그 다음에 20%, 또 20%. 그래가지고 감정가 시세만큼 입찰 보증금을 4번, 5번 날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. 그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.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. 농지증 발급 못 받아가지고. 그러면 소유주는 가만히 앉아서 만약에 이게 1억짜리다. 처음에 1,000만 원 누가 날렸어요. 그다음에 2천만 원 날렸어요. 또 2천만 원 또 날렸어요. 가만히 앉아서 그냥 1억 벌어요. 소유주가.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.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은 일반 매매로 안 팔고 경매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개인 근저당 넣어가지고 개인 근저당 넣어서 야 네가 경매 넣는 걸로 해. 뭐 은행 대출이 1순위 있고 2순위로 경매 넣어서 이렇게 해. 이래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금액이 안 되면 경매는 근저당권 말소시키면 아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. 낙찰. 그럼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경매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온 국민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입찰을 들어오거든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. 그리고 낙찰 싸게 받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입찰 물건들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그 오늘 조회 52 돼 있죠. 2주 동안 584명 봤다라고 돼 있죠. 요 앞에 화면 보세요. 화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예, 조회수. 예. 그럼 이 조회수를 카운팅해 가지고 낙찰가를 예상 낙찰가를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다음에 입찰장에 가서 이 물건을 입찰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카운팅해 가지고 입찰가 금액을 조정하는데 이게 금액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십억 하잖아요. 그럼 그거 분석 잘하는 데서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. 몇 억. 예. 동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입찰할 때 안에 들어가서 적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서 적어서 투하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 큰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나가요. 사람들 나가지고 돌아다녀요. 계속 돌아다녀요. 그래가지고 옆에 그 들어가면은 입찰장 들어갈 때 왼쪽 편에 딱 보면 그 전산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,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보거든요. 그러면 옆에 딱 찍혀 있다 그 물건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당일날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. 혹시 뭐 다른 문제가 들어왔는지, 뭐 유치권 신고 갑자기 들어왔는지, 여하튼 뭐 내용을 봐야 돼요.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 멀찍이 해서 그 사람 입찰 금액 이제 적는 거 보면 밖에서 써가지 들어가잖아요. 그럼 집행관 사무실에 옆에 가서 막 적거든요.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실 있는 그쪽에서 많이 적어요. 많이 적고 뭐 저쪽에 좀 떨어진 데 가서 적고 막 이래 적어요. 적을 때 그냥 싹 가면서 그럼 저기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. 한 명이 안 오거든요. 보통은 2명, 3명 오면 야 얼마 적을까 하면서 얼마 야 오늘 입찰 숫자 많을 것 같은데 얼마 그러면 그런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나중에 딱 적어내요. 그러면 요령이 입찰표도 두 개를 미리 적어놔요.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입찰표 안에 금액만 비워놓는 거죠. 금액만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8억 1천 이렇게 적었는데 8억 1천 제 입찰가 8억이라서 옆에 사람이 8억 1,500 적었어. 그러면 입찰가를 수정하면 낙찰 취소되거든요. 절대 수정한 거는 경매 낙찰로 인정 안 해요. 입찰 금액은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똑같이 적어놓고 입찰 금액만 8억 1천 적었는데 그때 급하게 막 적으려고 하면 실수하거든요. 5분 놔두고 10분 놔두고 보통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 금액을 이렇게 해서 투함을 하는데 11시 5분에 갑자기 이게 100억짜리다 생각해보세요. 50억, 30억. 옆에 야 저쪽에 우리보다 조금 더 적었는데? 그러면 낙찰 못 받을 거 떨어질 거 막 고생해서 조사해서 그 낙찰 떨어질 거 왜 투함을 해요? 그럼 다시 적어야 되잖아요.
그럼 입찰표만 남겨놓고 한 장 더 적어놓는 거예요. 이게 경매 입찰 말고 예금 보험사에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그 부도 났을 때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 났을 때 공매 입찰은 현장 투함을 해서 입찰을 하거든요. 현장에서. 그래서 부산상호저축은행 가서 한일 유엔아이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입찰했어요. 그러면 적는 게 양이 많거든요. 경매보다.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금액만 딱 놔두고 분위기 보고 투함하는 숫자 다 보이기 때문에 눈치껏 이제 하는데 입찰표를 하나 금액만 놔두고 하나 더 이제 해서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정보 얻어가지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재경매 사건 이야기하다가 이제 옆으로 다른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재경매 사건, 재매각 사건은 입찰자가 많이 입찰을 했는데 64%에서 많이 넣었어요. 많이 넣었다. 그러면은 보통은 재매각 사건은 많은 경우에 유찰되거든요. 그럼 64%에서 5명 입찰했는데 이게 잔금 납부 안 하고 입찰 보증금 날렸어요. 입찰 보증금 날리면 이건 소유주한테 간다고 했죠. 소유주한테. 자, 그런데 64%에서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번 유찰되잖아요. 51%. 근데 앞에 5명이 64%, 67%, 68%, 70몇 프로, 80% 이렇게 적었잖아요.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 바보는 아니잖아요.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5명이 다 멍청하고 바보야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거는 본인 혼자 생각이죠. 5명, 7명이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분석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재매각 사건의 생리는 이거 뭐지? 뭐 문제 있나? 겁내가지고 한번 지켜본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그러면 64%에서 한번 떨어지면 51% 떨어지잖아요. 그럼 51% 떨어지게 되면 다시 65%, 67%, 68% 이렇게 낙찰돼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64%의 재매각 사건이 한번 유찰되면 51% 떨어지는데 유찰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. 왜? 64% 넘겨서 낙찰되니까. 여러 명이 입찰한 물건일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. 여러 명이 단독 입찰로 된 거 말고 여러 명이 입찰한.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64%에서 여러 명이 입찰했는데 떨어지면 64%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적어요. 약간만. 그래서 단독 입찰로 해서 낙찰받는 거예요. 자, 재매각 사건 정리하면, 자, 포인트는 재매각 사건은 다시 진행되면은 최저 입찰가는 그대로 진행돼요. 최저 입찰가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아무도 입찰 안 한다. 아무도 한번 유찰된다. 그런데 여러 명이 입찰했던 경매 물건이나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저 입찰가에서 단독으로 낙찰받는 게 더 낫다.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번 최저 입찰가보다 더 많이 높게 여러 명이 몰려서 낙찰된다. 재매각 사건 입찰할 때 어떻게 하면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? 예, 재매각 사건. 그 다음 입찰 보증금은 10%가 아니고 20% 이렇게 원래 그래야 된다.